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최근에 폭스바겐에서 이제 제타가 나왔는데 이게 아주 핫합니다. 아주 핫한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제타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요청을 해주시니까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친한 동네 형이 차 살 때 그냥 조언해주는 느낌으로 좀 여러가지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멋있게 제타가 딱 나오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전 계약 한정수료 2,400만원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요거 먼저 살짝 보고 들어갈게요.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 시 14%, 별로 이렇게 끌리진 않는데 현금 구매 시 12% 할인입니다. 2,750만원이랑 2,990만원 요 두 가지 라인인데 현금 구입 시 12% 할인이 되면 대략 차 가격이 2,300만원, 2,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뭐 이렇게 12% 그냥 이렇게 대놓고 할인을 할 거면 공식적인 할인이잖아요. 그냥 아예 차 가격을 내려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거야 싶을 정도의 생각보다 큰 할인입니다. 10%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차 가격이 무려 2,300만원, 2,400만원으로 내려오는데 이 가격이 되면 이제 무슨 가격이랑 겹치냐 하면 현대자동차 아반떼랑 겹칩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고요. 자, 현대자동차 아반떼 가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또 현대자동차 아반떼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문가죠. 1,57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 가격의 아반떼를 사면 어떤 면에서 가성비 개꿀인데 이거 사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동 변속기 147만원을 추가하면 1,720만원이 되고요. 자, 15인치짜리 스틸 휠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대로 운행하기가 한국 정세에서 쉽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미러 쪽을 보시면 열선, 전동 조절, LED 방향 지시등,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전동 접이가 안 들어갑니다. 싹 빼놨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아반떼 라인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좀 치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늘 거 다 넣어놓고 그 전동 접이를 싹 뺐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라는 게 봉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는 가는데 요건 조금 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지능형 안전기술 옵션에 대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거를 기본 트림 깡통서부터 넣어지는 거는 상당히 이제 혜자스럽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1,570만원은 현실적으로 요거를 구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모던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1,948만원, 사실상 이제 2,000만원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요 아반떼를 살 때는 통합 디스플레이라고 10.25인치짜리 요런 계기판,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게 쭉 연결돼서 마치 벤츠 E클래스 같은 수입 고급 세단에서 보이는 이렇게 길쭉한 통합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요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이제 아주 꽂혀갖고 아반떼를 지르면서 이제 SCB의 삶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 가격표를 잘 보시면 모던으로 올라와서 인포테인먼트 내비에 통합 디스플레이 옵션을 추가하면 사실상 한 2,200만원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항상 이제 현대차에서 출고해 놓고 일정 기간 뒤에 이제 인스퍼레이션 라인을 보통 만들어 갖고 약간 좀 할인해 주는 듯한 가성비 좋은 거의 풀옵션에 준하는 이런 차량을 이제 라인을 만드는데, 결국 아반떼는 인스퍼레이션이다로 가게끔 자연스럽게 이 옵션을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최소 2,000만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제대로 뽑겠다고 하면 인스퍼레이션 2,453만원짜리 아반떼를 사게 되는데, 제타가 지금 2,300만원, 2,400만원이에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입니다. 보증 기간이 5년에 15만 킬로로 보증이 이제 연장이 된다는 건데, 저도 이거 보고 이게 지금 근데 잘못 봤나? 약간 정말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구입할 때 정확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정 수량만 이걸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진짜 다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5년에 15만 킬로의 보증을 해준다면 이게 적은 건 아닙니다. 보통 수입차들이 보증 기간을 대략 한 3년으로 잡습니다. 벤츠가 아마 3년에 뭐 6만 킬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BMW가 3년에 키로수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우디 계열이 3년에 키로수가 이제 무제한입니다. 폭스바겐도 제가 알기로 3년에 키로수가 무제한인데 얘는 이제 5년으로 늘려주면서 키로수는 이제 무제한은 아니고 15만 킬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서에서 5년에 15만 킬로 뛰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보증 기간이 이제 5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국내 시장 수입차들이 이제 보증 기간이 3년인 걸 생각하면 이게 5년에 15만 킬로라고 하면 보증이
생각보다 되게 긴 겁니다. 신차를 살 때의 메리트는 뭐니 해도 이제 보증인데, 이 보증 기간이 5년이다 라고 하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 이런 건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할인을 받았을 때에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 파이낸셜 14% 적용했을 때고, 뭐 현금으로 구입하면 이제 12%니까 요거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대략 이제 2,300만 원, 뭐 2,500만 원 요 정도의 가격대가 나오는데, 대략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이랑 가격이 하여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스바겐 제타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제타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동차는요, 규모의 경제의 산업입니다. 규모의 경제의 마법이 통하는 이제 물건인데, 규모가 클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이런 물건은 같은 가격이면 큰 회사 제품을 사는 건 항상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토스터기를 온라인에서 2,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토스트기 구조 되게 간단합니다. 빵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조물에 그냥 열선 저항 같은 거 좀 있고 그냥 콘센트 하나 달아놓고 이러면 만들어지는 게 이제 토스터기인데, 여러분이 토스터기를 2, 3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그 토스터기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가격에 절대로 만들지 못하죠. 여러분한테 100만 원 줘도 그 2, 3만 원짜리 퀄리티의 토스터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정말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핵심 부품들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회사 제품을 사면 같은 가격이어도 훨씬 더 많은 연구 개발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서 나오는, 사실상 이제 메인 상품이잖아요.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아우디 있고, 포르쉐 있고, 스코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벤틀리 있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타에 포르쉐의 DNA, 포르쉐의 그 유전자가 여기에 녹아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오버인데, 자동차를 살 때는 거대 그룹 회사의 중하위 브랜드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게 좀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큰 회사, 많이 팔리는 차량을 사는 게 무조건 나쁘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거대 폭스바겐 그룹에 많이 팔리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에 그래도 거의 메인 모델에 해당되는 골프, 제타, 뭐 파사트 이런 차량 중에 한 대를 구입하는 거는 분명히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는 게 이제 뭐 쌍용 같은 차들인데, 그냥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일상적인 주행 목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그런 마당에 정말 규모의 경제의 끝판왕에 있는 이런 차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거는 일단 분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인데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 사전 계약층 2,3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대략 옵션이 2,300만 원, 뭐 한 2,500만 원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트림마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격이에요. 가격. 근데 이게 가격이 그냥 사실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지금 아반떼랑 가격을 경쟁하고 있는 이런 구도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이슈가 되고요.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타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경쟁되는 아반떼 같은 게 이제 국내에 출시됐다고 하면 출시되면서 이제 1번부터 예약자를 받아서 국내에 출고를 하는데, 이 제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독일에서 폭스바겐 T-락이라는 차를 탔었는데 소형 SUV거든요. 그게 이 제타랑 디자인이 좀 비슷한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제타가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늦게 들어온 거고, 이 차는 출고된 지 꽤 됐어요. 이미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이고 출고된 지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초기 출고 하자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필드 테스트가 실제로 됐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좀 피드백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자동차는 완전히 무결점의 상태로 출고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실제로 출고를 해놓고 보증기간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면서 완성이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고된 지가 이미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큰 하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량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이 배기량이 1.4 TSI, 그러니까 1.4 1400cc짜리 터보인데 요게 또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이랑 비슷비슷한데 서로 옵션의 차이가 있고 좀 파워트레인 이제 구동 계통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뭐가 비싸네 싸네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충 좀 구매재층이 이제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이제 확실한데, 현대자동차 아반떼 같은 경우는 재원을 보시면 1600cc짜리 가솔린이 123마력의 토크가 15고요. 사실 이 정도면 정말 아주 그냥 평범한 1600cc짜리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너무너무 노멀한 차고요. 이 폭스바겐 제타의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는 재원이 나오지 않는데요. 150마력의 토크가 한 25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출력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폭스바겐의 T-락이라고 요 제타랑 비슷한 정도 크기의 SUV를 독일에서 풀악셀 때리면서 아우토반을 달렸던 적이 있는데 렌트카였어요. 그 차가 1.0 터보 TSI였는데 저는 그 차를 주행하면서 며칠 동안 설마 이게 1000cc일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1400cc 터보 엔진입니다. 이 차가 이제 무겁지도 않고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차량에 1.4 터보 엔진이 들어가면 출력은 꽤 괜찮을 겁니다. 꽤 괜찮을 거고, 이게 아반떼랑 2급에서 그래도 마력이 한 30마력 차이 나고 토크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면 한 단계 좀 위급의 차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구동계통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빠방한 옵션,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거에 중점을 둔다면 현대 아반떼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동계통에 조금 더 관심을 둔다면 폭스바겐 제타가 한 수 위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고,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폭스바겐 제타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제 오토 8단 미션이 들어갔는데, 원래 이런 폭스바겐 요런 급에서는 보통 DSG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는 게 그동안 이제 많이 보였었는데, 그냥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저는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괜히 이해하지 못하고 듀얼 클러치를 쓰는 것보다 그냥 고전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변속기 요번에 들어간 게 더 좋다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디자인이 문제인데요. 뭐 여러분 이 아반떼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반떼 디자인은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디자인이 약간 조금 더 젊은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 조금 20대 30대 초중반까지가 좀 많이 어울리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냥 굉장히 전통적인 무난한 디자인인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 디자인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디자인은 20대도 괜찮고 30대, 40대, 50대도 괜찮고, 이 디자인은 10년 뒤에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냥 디자인이 참 굉장히 뭐 대단할 건 없지만 정말 무난함의 극치, 그냥 고전적인 자동차의 디자인을 딱 갖고 있는 형태로 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요.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디자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저 차 알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제가 차 알못이긴 하지만 사실 디자인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사는 대부분의 이런 차들은, 양산되는 요런 급의 차들은 많이 다 그 기술적인 것들이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또 그 차이가 적은 차이가 아니지만, 무슨 뭐 성능이고 연비고 연비 차이 뭐 얼마나 나고 성능 차이 얼마나 나고 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 거 고민하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도 되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이제 플라시보의 영역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굉장히 플라시보 효과도 좋고 사실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노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 고를 때는 아반떼가 좋아요, 파사트가 좋아요. 다분히 디자인만 보고 고르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남들이 뭐 차 알못이라고 해도. 그런데 저는 디자인을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반떼는 디자인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기는 한데 저는 파사트가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이제 옵션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옵션이 이제 트림마다 좀 다른데 일단 간단히 봅시다. 실내 디자인이 아반떼에 비해서 조금은 좀 고전적인 느낌이 있어요. 계기판이 약간 아날로그 방식의 요런 계기판인데 바늘 계기판이죠. 저는 이런 계기판 아주 좋아합니다. 계기판, 속도 계기판이랑 RPM 계기판은 동글동글한 게 좋아요.
디지털 계기판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계도 비싼 시계는 아날로그잖아요. 정말 시인성에 가장 좋은 건 바늘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늘 계기판 좋아하고 실내 디자인이 약간 좀 투박하고 각지고 되게 단조로운 이런 형태인데 폭스바겐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데 저는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LED들 살짝 들어가서 좀 많이 예뻐졌습니다. 예뻐졌고 실내 공간도 이렇게 보면 보기 좋습니다. 되게 단정하고. 자,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갔어요. 자, 이게 사실 진짜 되게 파격적인 건데 저는 2,300에서 2,500만 원대의 수입차 중에서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선에서 수입차 시장에서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은 한 7천만 원? 이 정도 가야 이제 겨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2천만 원대 수입차에서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다? 이제 트림이 위트림으로 가야 될 텐데 조금 위트림으로.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한국 시장에 이 제타를 들여올 때 진짜 그냥 아반떼랑 싸우려고 작정하고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좌석, 뒷좌석 히팅 시트, 뒷좌석도 열선이 있고요. 프레스티지 라인이어야 될 텐데 프레스티지 라인이 되게 비싼 게 아니에요. 할인받으면 한 2,500만 원 정도 하는 차고요. 히팅 스티어링 휠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핸드, 엉뜨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뭐 사실 뭐 핸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국산차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조금 더 기능적이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루프 이렇게 큰 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컴포트 앤 컨비니언스에 뭐 오디오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게 있고 뭐 중요하지 않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폰 내비를 저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무선 충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앱 커넥트에서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에어컨은 2존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이 실내 공간 자체가 자동차는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2존으로 나누는 게 되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리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데 그 와중에 양쪽 그 좁은 공간 국소적으로 온도를 달리하면 사실 냉방하는 입장에서 되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온도를 낮추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뜨거운 바람 넣고 있는 거니까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드라이빙 셀렉션 해서 뭐 에코, 스포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기능입니다. 이건 무시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제가 폭스바겐 T-락에서 이 기능을 독일에서 제가 현지에서 써본 적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같은 세대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이제 세팅을 해내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는 거고요. 핸들이 이렇게 조타가 들어갑니다. 제가 독일에서 T-락을 운전했을 때는 핸들이 중앙을 맞추고 조타를 하진 않고요. 차선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어시스트가 되면서 이제 차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이제 잡고 있고 속도만 앞차랑 거리를 유지해주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었고요. 사각지대 모니터링이라고 후측방에 대한 이런 어시스트가 들어가고요. 전방 추돌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긴급 제동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요즘에 현대자동차에서 거의 모든 차량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아의 모닝에서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기본 깡통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 현대 기아차에서는 전방 추돌 경고 긴급 제동 시스템 요 옵션을 굉장히 적극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고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탑승객을 덜 다치게 하느냐보다 충돌 직전에 속도를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충돌을 할까가 사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이제 후방으로 차 뺄 때 후측방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요거에 대한 경고를 해준다는 건데요. 요게 이제 독특한 게, 자, 제가 아반떼 가격표도 이제 전문가니까 이쪽에서 보시면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제동을 도와주는 이런 어시스트 기능이 현대 기아차에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모던 트림, 위쪽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 1이라는 이 옵션을 보시면요. 추가적으로 선택할 안전 옵션을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 여기 보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랑 좀 전에 봤던 거죠. 차 뒤를 뺄 때 후방 트래픽 경고, 이 후측방 요 기능이 현대자동차에서는 스마트 센스 1으로 빠져있는 추가적인 안전 옵션인데 이게 제타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프리스티지에 들어간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2,500짜리에는 분명히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고 통풍 시트 있고 썬루프 있고 핸드 엉뜨 있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투존 에어컨 있고 폭스바겐 브랜드 디자인 괜찮고 가격 괜찮고 보증 얘기 좀 다시 할 건데 보증이 지금 5년에 15만 킬로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저 메모리 시트 뭐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 2,400만 원 갖고 아반떼 살래 제타 살래 그러면 저는 그 돈 갖고 굳이 둘 중에 한 대를 사야 된다면 저는 아반떼를 사지 않고 제타를 살 것 같습니다. 둘 중에는 제타를 살 것 같습니다. 조금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자, 이제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점들 몇 가지 좀 얘기할게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디젤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질 때 그 당시에 제가 폭스바겐 골프 6세대 1.6 TDI를 운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디젤 게이트가 터져도 차주로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기름 넣으면 연비 잘 나오고 차 만족스럽고 운행하는데 아무 불편감이 없어요. 차를 당장 판다면 약간 중고가에 조금 손해가 있겠지만 뭐 당장 팔 게 아니라면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신이 납니다. 주변에서 하도 신나가지고 야 니 차 어떻게 하냐 뭐 사실 BMW 520D 불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차주로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데 뭐 리콜 대상이면 리콜 받고 왔고 리콜 대상이 아닌 520D는 그냥 타면 되는 거고 그럴 뿐인데 주변에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사실 외부 효과의 아주 전형적인 물건 중에 하나인데 마치 폭스바겐이 되게 비도덕적인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이제 세련된 척하면서 영리를 추구할 뿐인 거지 사실 그냥 다 와일드 라이프입니다. 디젤 게이트 터지고 이런 이슈는 이런 제조회사와 어떤 국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제3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진정으로 친환경을 생각하신다면 1인 운송 수단으로 거의 2톤에 가까운 이런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상대적인 친환경을 논하는 건 친환경 코스프레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친환경을 여러분이 걱정하신다면 1인 운송 수단으로는 거의 킥보드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게 진정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중장거리 다닐 수는 없으니까 중장거리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교통수단 단위 킬로당 운행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많으면 사람 수당 이동수단 무게가 작은 그런 교통수단을 쓰는 게 가장 일단은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80kg짜리 사람 하나 이동하겠다고 거의 2톤에 가까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은 뭐 디젤 게이트가 터졌고 뭐 환경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회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깨시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형차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통 자동차를 추천할 때 이 가격이면 중고 위급 뭐 이런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 2,300만 원 정도면 저 같으면 뭐 그랜저 호구 뭐 이런 거 추천하고 막 이럴 것 같긴 한데 뭐 그랜저 호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고도 돈이 남을 텐데 제가 위급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는 작은 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작은 차를 좋아서 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작은 차의 특성이 있고 그 작은 차 자체를 진짜 계속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차를 오래 타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엑센트 1.4 휘발유 차량을 좀 오래간만에 탔었는데 그 차는 이제 터보가 아니라서 힘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고속에서 풀악셀 때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 나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축간 간격이 짧고 차 폭이 좁으니까 요철에 너무 차가 민감해요. 앞뒤로도 민감하고 심지어는 차폭 때문에 좌우로도 민감합니다. 그냥 상당히 노면의 요철에 좀 조악하게 차량이 반응을 합니다.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차 크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폭스바겐 제타도 차가 작은 차를 운행하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런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고 작은 차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 주행에서의 그 약간 좀 조악함이 좀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그랜저 호구가 훨씬 더 고속도로 승차감이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랜저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형차라는 거에 한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내가 만족하고 탈 수 있냐라는 게 좀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점, 이 브랜드가 제가 이제 예전에 운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도 옆에서 소위 얘기해서 좀 자꾸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주는 만족해서 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폭스바겐도 수입차냐? 폭스바겐 그냥 뭐 독일 서민들 차 아니야? 수입차 비싼 거 사고 싶은데 돈 없어서 그거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자꾸 옆에서 피곤하게 좀 구는 차거든요. 그리고 운행을 또 도로에서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좀 소형차에 속하다 보니까 뭐 괜히 뒤에서 쓸데없이 하이빔하고 빵빵대고 소형차의 피곤함을 갖고 있는 차예요. 한국에서 소형차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족도 있게 탈 수 있는데 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충성도가 있지 않으면 이 한국에서는 주변에서도 이제 지인들도 뭐라 그러지, 도로에 나가면 또 소형차니까 뒤에서 갈구지, 이게 좀 차에 대한 그 충성도가 처음에는 좋다고 타는데 타다 보면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 뭐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차로 출고해서 잘 타고 있는데 옆에 이제 어떤 애가 뭐 닥신 TV 보고 와가지고 1,500만 원짜리 개꿀 호구 3.0 하나 사와가지고 그거 이제 타면서 이제 폼 잡고 다니고 뭐 했는데 한번 얻어 탔는데 타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내가 차에 끌 좀 올라가고 싶네, 계속 이제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조금 애매한 게 문제죠. 이제 렌트를 독일에서 할 때 보면 폭스바겐은 포드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위로 보고요. 뭐 독일 프리미엄 라인이랑 비슷하진 않고요. 당연히 이거보다 이제 아래는 스코다, 뭐 포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이 위에요. 렌트할 때 보면 브랜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가격이 저렴한 거는 결국은 중고가도 이제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개꿀인 거 저도 인정하는데 뭐 신차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중고차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이것도 이제 단점으로서 언급될 건데, 향후에 폭스바겐 후속 차량들이 나올 게 있어요. 요 크기의 SUV인 티라 그것도 나올 거고, 파사트도 이제 나오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차들도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가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돈 주고 샀다가 내년에 갑자기 파사트가 들어왔는데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막 또 생각보다 매력이 있어. 그러면 그때 또 좀 이제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여간 폭스바겐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걸로 보건데 조금 이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후속으로 나오는 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요 크기의 차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냐라는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점으로 언급된 거 한 두 가지만 더 언급할 건데, 요런 차들이 억울한 게 뭐냐면요. 사실 브랜드가 독일 3사 브랜드랑은 이제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데 아무리 BMW가 뭐 원룸이고 뭐 아우디 뭐 개나 소나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제 독 3사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또 프리미엄 브랜드고 폭스바겐은 그 프리미엄 브랜드랑은 또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보증이 끝난 이후에 수리비가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 가격도 저렴하고 브랜드도 조금 좀 보편적인 브랜드면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유지 보수비가 좀 독3사 프리미엄보다는 조금 좀 싸야지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유지 보수 비용으로 치면 브랜드는 좀 떨어지는데 유지비는 똑같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독3사 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터무니없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이게 이제 보험료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험료가 아반떼랑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뭐 520D 이런 거 보면은 중고 잔가가 뭐 한 1,500만 원 뭐 이렇게 이하로 떨어져도 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자차 보험료가. 자차 보험료가 차량 가액에 비례는 하는데 차량 가액이 똑같다고 국산 차랑 수입 차랑 보험료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는 비록 2,300만 원이지만 사회초년생이 자차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아마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제 한마디 할 게 있는데, 폭스바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고요. 5년에 15만 킬로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벤츠가 한 3년에 한 6만, BMW가 3년에 뭐 킬로수가 좀 더 많고, 지금 5년짜리 보증은 이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보증기간을 보면 현대자동차 일반적인 차량의 보증기간이 선택형 보증기간, 그래서 2년에 8만 혹은 3년에 6만, 4년에 4만 뭐 이 중에 이제 택 1이라는데 3년 기준으로 치면 3년에 6만입니다. 이게 보통 벤츠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자, 폭스바겐은 3년의 거리 제한 무한인 거에서 이제 늘어나서 5년에 15만입니다. 15만 킬로면 사실상 이 15만 먼저 넘을 사람 거의 없으니까 혜택이 5년이에요.
이 보증 기간을 놓고 보면 폭스바겐이 현대 기아차보다 보증이 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신차를 사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대로 보면 폭스바겐 보증이 훨씬 더 좋아요. 필요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할인 가격하면 가격도 괜찮고 파워트레인 구동 계통으로 보면 오히려 싼 느낌도 있고 가격이 2,300만원, 2,500만원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9월동에 월세로 오피스텔 살 때 1년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한번 살다가 옆에 오피스텔 새로 지면 이사 가고 거기 살다가 또 옆에 새로 지니까 또 이사 가고 그랬어요. 월세를 사는 입장에서 계약 기간이 1년이니까 1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것도 뭐 월세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월세 사는 입장에서 1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게 월세 세입자의 어찌 보면 또 갑의 지위에서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지면 이사 가면 뭐 좋잖아요. 새 건물 들어가면.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 갈아타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도 뭐 상당히 가성비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현대 기아차도 이 아반떼급에서는 뭐 판매량도 세계 시장에서 적지 않고 만만치 않은 회사인데 이런 보증 기간으로 보면 지금 제가 착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폭스바겐이 훨씬 보증 기간 조건이 좋습니다. 프로모션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수입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싼 느낌이고 오히려 출력도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이 나온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그냥 재빠르게 반응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그냥 갈아타면 돼요. 그냥 폭스바겐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에 반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냥 팝콘 각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계속 파격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더 낮추고 보증기간도 더 연장해주고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의를 이렇게 성의 있게 해오면 소비자들은 반응하시면 돼요. 이쪽 가서 또 타고 몇 년 타다가 현대차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걸 갈아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이 가격에 저는 F30 320i 중고를 살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어차피 휘발유 살 거고 2.0 터보니까 320i 정도 되면 진짜 잘 나가거든요. 진짜 잘 나가요. 전 320i가 그렇게 잘 나가는지 몰랐는데 차 어차피 보증이 끝나면 유지비는 뭐 BMW나 폭스바겐이나 똑같으면 폭스바겐 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하여간 요번에 이 폭스바겐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폭스바겐 타겠습니다. 영상이 좀 긴데 편집을 해도 좀 길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